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우리 군의 첫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열흘 전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 정찰 위성을 쏜 것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예상대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남북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중심으로 이번 주 한반도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반도 정세가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우주궤도에 안착했고 지상기지국과도 정상 교신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본격적인 정찰 임무 수행에 나섭니다. 우리와 달리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결과물 없이 끝났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자국 위성을 건드리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DMZ 초소를 복원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은 권총을 다시 휴대하고 있습니다. 군의 첫 정찰 위성이 드디어 궤도에 안착을 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발사가 한 이틀 정도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예정대로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기지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 오늘 새벽에 발사를 했죠. 네. 새벽 3시 19분에 발사를 해서 78분 후에 노르웨이에 있는 북극 기지국과 교신을 하면서 성공이 확인됐습니다. 미리 국방부에서 저희 취재진의 이제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제 스케줄을 시간대별로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성공 확률이 99%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스케줄대로 발사가 됐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이 위성은 한 몇 달간의 안정화, 운영 평가 작업을 거쳐서 내년 봄 정도 돼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성 발사를 보면은 열흘 전에 북한이 첫 정찰 위성을 발사했을 때 발사한 당일부터 뭐 괌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계속 사진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약간 호들갑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 모습과는 사뭇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군사위성 하면 해상도가 관건이잖아요. 북한과는 뭐 정밀도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급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이번에 우리가 쏘아 올린 정찰 위성의 해상도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일종의 군사 기밀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쏘아 올린 아리랑 위성 중 실용 위성의 해상도가 계속 발전해 왔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0.3m 정도, 이제 30cm 정도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려진 건데 이제 시력이나 그 우리 화소, 카메라 화소 같은 거는 높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찰 위성은 반대로 낮을수록 이제 선명도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는 30c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30cm 정도 되는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cm, 0.5m면은 이제 차량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차량이다 이렇게 정도 식별할 수 있는 건데 30cm 정도면은 어떤 차량이냐, 버스냐, 트럭이냐, 뭐 승용차냐 이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북한 거 같은 경우는 좋아야 3m급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상도 면에서 위성 해상도 면에서 미국은 그럼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이것도 군사 기밀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트럼프가 재직할 당시에 이제 트위터에 이란의 그 위성 발사장을 정찰 위성으로 찍은 거를 실수로 올려가지고 그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진이 굉장히 선명했는데 그 사진으로 추정할 때 한 10cm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 번호판도 식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정찰 위성 발사 성공 몇 시간 후에 북한 국방성에서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른 문제에 대한 거였는데 미국을 향해서 북한의 위성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국방성 대변인 담화 제목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우주자산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침범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세게 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위성의 그 발사 성공이 확인되고 한 몇 시간 후에 나왔는데 한 우리 시간으로 한 오전 10시 조금 지나서 나왔습니다. 예. 갑자기 나와서 막 외신이 긴급 뉴스로 타전하고 해서 저도 이제 봤더니 사실은 우리 정찰 위성의 발사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예. 이틀 전에 RFA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미국 우주군이 북한 정찰 위성이 만약에 자국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취할 능력이 있다. 가역적이든 불가역적이든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위협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강한 성명이 나온 건데 사실 RFA를 보도를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관련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백악관이든 펜타곤이든 이메일을 보내서 네. 대체로 이메일을 보내서 문의를 합니다. 입장을 묻는데 네. 이것도 기자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우주군이 북한 위성에 대해서 막을 능력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우주군 대변인이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디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걸 제대로 안 봤는지 오버를 하면서 이렇게 강한 성명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도 지난달 21일에 이제 만리경 1호라고 하는 군사 위성을 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뭐 미국의 주요 시설을 비롯해서 지구촌 곳곳에 사진을 찍어서 보고 있다라고 연일 굉장히 좀 보도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분명하다던데요. 그렇죠. 아직까지 사진 공개를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21일 날 쏘고 나서 한 일주일 가까이는 계속 뭐 사진을 찍었다. 그걸 김정은한테 보고했다. 예. 그러면서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최근 며칠은 잠잠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는 백악관, 펜타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은하까지 봤다. 뭐 이런 보도까지 냈었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찍었다는 게 보통 지금까지 찍었다고 쭉 나열한 게 도시 아니면은 뭐 군사 기지, 백악관, 펜타곤 이런 건물입니다. 예. 뭐 이렇게 약간 차량이나 이렇게 작은 물건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런 발표를 추정해 볼 때는 영상의 해상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도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 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냉담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팻 라이더 대변인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북한이 궤도에 올려놓는 건 뭔가를 궤도에 올려놓은 건 맞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뭐 백악관이나 펜타곤 사진은 인터넷에도 많다. 예. 그렇게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이제 ROC라고 불리는데 이 위성을 통해서 성능 요구 성능이 있거든요. 그걸 뭘 원하는지는 사실은 뭐 북한이 대답할 문제지 예. 우리가 말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진을 찍었다면 이 부분도 좀 빨리 공개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항공절을 맞아서 딸 주혜와 함께 공군 사령부를 방문한 사진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위성에서 찍은 걸로 보이는 사진을 아주 뭐 초대형 스크린에 펼쳐놓고 좀 보고를 듣는 그런 사진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북한의 항공절이 이제 11월 29일입니다. 공군 부대 창설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 다음 날에 김정은이 딸 주혜와 함께 공군사령부하고 예하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롱코트, 가죽 롱코트에 둘 다 선글라스도 끼고 있는 그렇네요. 저런 장면이 좀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를 조선중앙통신에서 30장 이상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작전 지휘소에서 김정은이 저렇게 대형 스크린, 약간 위성으로 찍은 것 같이 보이는 저런 사진을 뒤에다가 띄워놓고 또 바닥에도 큰 화면에 바닥 스크린에 위성이 나오는 그런 거 저렇게 서가지고 보고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저 자리에서 북한 공군의 그 지휘부가 정보화, 현대화를 이뤄냈다 이렇게 자평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주혜하고 같이 북한 군 사열도 같이 했습니다. 네, 점점 이 딸 주혜의 노출이 좀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또 후계설도 나오는 상황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서 이것도 이제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보도가 나와서 좀 관심을 끌었는데요. 북한이 10살짜리 김주혜에게 조선의 샛별 여장군 예. 이 칭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조앵커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 이렇게 들으면 약간 네. 후계자 느낌이 납니까? 일단 칭호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바로 이걸 후계자로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상화, 신격화 작업 중으로 공식 후계자설에 약간의 힘은 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노동당 지역 강연에서 나왔다는 얘기군요. 네. 북한 매체는 공식적으로 아직 뭐 샛별, 여장군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이번 항공절 기념 행사에서도 그 보도에서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그리고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가 되면서 이 한반도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구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DMZ의 GP 복원의 움직임을 보이자 우리 군은 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상황이 이제 2018년 9.19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긴장이 약간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듯이 우리가 이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비행 금지 구역에 네. 대한 효력 정지를 했죠. 그러면서 북한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시 발표를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것들은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사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측, 남조선, 뭐 만약에 화가 나면 뭐 남조선 괴뢰 예. 이 정도는 했는데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우리가 사실 남북 관계는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같은 민족이고 하지만 이제 북한이 남측을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오히려 표현, 선을 긋는. 예.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발표 이후에 북한이 바로 GP, 이제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11개 GP를 시범적으로 철거했었거든요. 10개는 폭발을 하고 한 개는 그대로 장비하고 병력만 뺐었는데 각각 11개입니다. 예. 근데 그 GP를 북한에서 복원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 국방부가 관련 사진도 찍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무반동 총,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전차 화기고 네. 그리고 대공 고사포까지 들여놓은 중화기를 들여놓은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한 판문점 그 JSA도 사실은 비무장화됐었는데 그 북한군 경비 인력들이 권총을 휴대하고 나온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원래 취임 후에 처음으로 다음 주에 판문점 JSA를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예정이 됐었는데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예, 지금 뭐 판문점 견학도 중단됐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북한에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도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군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사실 우리 군은 이제 비례성의 원칙,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비행금지 구역 효력 정지 이후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국방부 쪽에서는 북한이 저렇게 사실상 9.19 합의 전면 파기를 했으니 우리도 효력을 전면 중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통일부도 있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조율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 나온 방안이 아까 북한이 GP를 복원하고 있으니 우리도 5년 전에 철거한 GP 중에서 동부전선에 고성에 829 GP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를 사실은 하나를 남겨놓고 통일 관련 역사 이거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를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문화재 해지를 해가지고 군사용으로 다시 써야 될 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뉴욕에서는요, 유엔 안보리가 이번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딱히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뉴욕 시간 현지 27일에 열렸는데요. 북한을 포함해서 참석한 대표들이 한 2시간 정도 격론을 펼쳤습니다. 이젠 북한은 당연히 당사국이니까 참여를 했고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닌데 예. 내년부터 비상임 이사국이 됩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북한 측 대표는 지금 수천 개의 위성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데 왜 북한 것만 가지고 난리를 치냐 이렇게 항변을 했고요. 그리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못한다고 하면 이 기술을 못 쓴다고 하면은 북한은 도대체 위성을 어떻게 쏘냐. 위성은 사실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모든 국가의 주권인데 그럼 우리는 위성을 어떻게 쏘냐. 풍선으로 쏘냐 투석기로 쏘냐. 이렇게 말을 해서 저희 측 황중국 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북한이 안보리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 조롱하는 수준에 다다랐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예. 관련 언급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the question. Is the United States launching its satellite with a balloon or catapult? If not with a carrier rocket, that uses the same technology as ballistic missile. The DPRK is moving beyond violating th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now almost mock the decisions made by the Security Council.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예. 이번에도 안보리가 뭐 결의안 논의는커녕 의장 성명이나 뭐 언론 성명 이런 거 없이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예. 이렇게 안보리의 무기력함 속에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호주가 조율을 해서 자체적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다분히 상징적인 조치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이 나서서 독자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북한의 정찰 위성 등 무기 개발을 도운 개인과 단체를 특별 제재 대상, 특별 제재 리스트에 올려놓는 거,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특히 정찰 총국 소속의 해커 조직들을 타겟으로 했는데요. 이 해커 조직은 김숙희라고 이메일 사칭해서 해커하는 조직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라자루스라고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가상화폐를 탈취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신바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트를 특별 제재 대상에 올린 겁니다. 예. 사실 이게 뭐 실효성보다는 상징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이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 제재 대상에 있는 개인이나 조직과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숙희나 라자루스 이런 해커 조직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에 실효성보다는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또다시 살얼음 위에 놓인 형국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요. 아직은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있습니다. 남북 양측 모두의 자제력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